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중국 디지털 화폐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미중 전쟁 국면에서 이 디지털 화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미중 전쟁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칼싸움 막 하고 있죠. 네. 그, 달러 탱크하고 위안화 탱크가 있고, 이제 화염이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진짜 미국의 힘이 뭐냐고 그러면, 그것은 이 핵무기도 아니고, 핵무기보다 더 센 달러의 힘입니다. 달러의 힘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차트가 무슨 차트냐 그러면 이게 전 세계 화폐 중에서 외환보유고 중에서 달러의 보유 비중이에요. 그래서 63%를 달러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 세계 물건에 그냥 나이브하게 이해로 가자 그러면 63%를 미국은 공짜로 샀쓰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찍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한 대 수출했다고 그럴 때 그럼 우리한테 뭘 주나요? 네. 달러를 주죠. 네. 100달러짜리 돈을 주는데 그럼 그 100달러짜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FRB 지하실에 있는 프린터에서 네. 흰 종이에다가 종이에 푸른 잉크랑, 물감 써서 그냥 두루룩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 장 찍는데 30센트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종이 한 장 찍어서 99.7달러를 벌 수 있는 네. 이런 비즈니스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다르게 해서 기축통화국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물건을 공짜로 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권국의 힘인데 그 중에서 지금 미국이 이 과거에는 거의 80%까지 갔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63%. 이제 이게 미국의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네. 통화의 시장 점유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놓고 보면 1913년에 FRB가 이제 세팅이 되고 나서 돈을 무지하게 찍었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1913년에 이제 1달러라고 그랬을 때 그걸 갖고 이제 금을 산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돈을 무지하게 찍었잖아요. 네. 그 1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9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0.04달러가 남은 거죠. 금의 가치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겨우 휴지조각 같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죠. 돈이.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만큼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폭락을 한 거죠. 그 시장을 지배하는 그 힘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유일한 힘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그 가짜라는 것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순간에 모두 다 달러를 버려버리면 제국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이 왜 망했냐를 금융학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로마의 통화가 바로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통화인데 그래서 그때는 근본이죠. 그래서 로마가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고 여러 나라하고 식민지를 만들었냐 그러면 공무원부터 하녀부터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황제도. 월급을 안 주면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월급이 전부 금화로 주는 거죠. 근데 금이라는 것은 유한하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금화를 이거를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근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렇게 흥청망청 돈 썼으니 금고에 돈이 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 거냐. 정말로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서도 계속 걱정하는 것이 만약에 이 금고에 금이 스탁아웃 됐을 때 내가 더 이상 월급을 못 줬을 때 내가 그렇게 난폭하게 뭘 했는데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이제 황제한테는 들죠. 그걸 눈치챈 아주 영악한 신 하나가 왔어요. 황제한테 폐하 섞읍시다. 아, 네. 뭘 섞어? 사기 치시는. 그래서 이 황금 말고 그 안에다가 이제 쇠를 섞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 되겠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처음에 20%를 섞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럼 돈이 20%가 더 늘어난 거지, 금이. 네. 50%를 섞었어. 아무도 몰라. 50%가 더 늘어난 거예요. 좋다. 90% 섞어. 오케이. 99% 섞어. 오케이. 근데 이제 항상 보면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금이 진짜 있는지 씹어보듯이 정말 이거 금일까? 그래서 톱을 한번 썰어봤어.
둘은 황금이어야 될 금화가 안에는 시커먼 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짜네? 다 잘라봤더니 다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이 금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에 이 로마에 공급하는 모든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금화를 받고서 금이라고 생각하고 이 납품을 했는데 금이 아니고 쇠라 그러면 로마의 돈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없어요. 네. 이게 대국이 망하는 지름길 바로 겁니다. 미국도 지금 이게 이 쇠를 섞어가지고 지금 96%까지 쇠를 섞었는데 요 4%가 남아있지만 이 4%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달러를 안 받는 거죠. 달러 안 받으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이유가 없는 거고 미국은 제조업을 다 해외로 내보냈는데 이것이 자기네 달러로 살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황금을 줘야 되는데 황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국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이돈이 제로가 되면 결국은 금리도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달러 약세 뭐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결국은 이 그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무지하게 이제 뭐 많이 이제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 달러 같은 경우도 보면 돈의 값이 10년 달러 약세, 6년 강세 그런 패턴을 이제 쭉 보인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금융 패권을 놓고 보면 1500년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이제 이걸로 놓고 보면 패권이 짧으면 80년, 길면은 이제 110년을 가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1920년부터 생각하면 이제 98년이 온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더 갈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최장수한 게 이제 110년을 갔으니까 아직도 달러는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태도예요. 네. 아주 재미난 게 오른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누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냐 그러면 중국이에요.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이 울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네거티브한 거고 녹색일수록 이제 긍정적인 건데 재산으로 갖는 거, 또 증권으로 발행하는 거, 교류하는 거, 화폐로 쓰는 거, 법정 화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테스트 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화폐에 대해서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대신 자기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네. 이거는 전 세계 제일 먼저 한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세너리지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달러를 30센트 찍어가지고 들여서 찍어서 100달러를 찍으면 99.7달러를 버는 이 재산 효과가 있죠. 이게 바로 세너리지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를 찍음으로 인해서 그 세너리지 이펙트를 정부가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인데 결국 미중의 전쟁은 그 금융전쟁에서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 붙으면 누가 이기냐 그럴 때 무역으로 한판 붙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 오른쪽은 둘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한판에 이길 수 없는데 금융의 경우는 고래하고 작은 새우하고 싸웁니다. 달러가 게임이 안 되는 바로 먹을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를 놓고 보면 그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이 경제력 규모를 한번 보는 건데 지금 빨간색 선이 레이 달리오가 만든 자료인데요. 1500년대 이후로 보면 빨간색이 1800년까지는 세계 패권이었다가 이게 1950년대 되면 완전히 엉망이 됐고 그때 이제 파란 색깔이 미국이 올라오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 70% 정도 격차를 두고서 지금 왔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그 국가의 힘이 뭐냐고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육, 혁신, 그리고 무역, 군사, 근데 금융력이 들어가요. 네. 이 금융이 약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이 금융이 이제 패권을 가지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미국 돈을 그렇게 프린터로 막 찍어서 종이하고 비슷한 화장지로도 못 쓰는 돈인데도 이걸 전 세계가 쓰냐 그러면 미국의 경제력이 1등이기 때문에 그 경제력을 담보로 해서 통화 가치가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담보 물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담보 지금 물건이. 위안화가 이것이 미국과 한판 붙으려고 하면 첫 번째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위안화 국제화는 그건 요원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스피드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측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2020, 뭐 제일 빨리 보는 데가 2028년,
뭐 저는 한 2031년에서 35년 사이에 그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할 것 같은데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GDP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안 되면은 거기서부터 군사력이 생기고 금융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금융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기냐 그러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 워를 얘기를 하지만 게임이 안 된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짚어봤지만 제가 볼 때는 떨고 있는 곰입니다. 미국이 이 다리에 톱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달러 결제망에서 중국을 빼버리면, 다리를 잘라버리면 그러면 바로 이제 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융전쟁에 대해서 가장 떨고 있는 상태지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면 첫 번째 외환 보유고가 문제가 됩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이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지금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62%를 차지해요. 근데 중국은 달랑 지금 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보유고가 이것이 미국을 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달러 패권 절대 도전 못 한다. 그리고 지급 결제 비중, 일상적으로 결제하는 비중에서 놓고 보면 달러가 40%, 유로가 32%, 중국 위안화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 41대 2 정도. 그래서 거의 20배 정도가 미국이 결제 통화가 많다는 거죠. 다 달러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력은 어디서 오냐를 놓고 보면 결국은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테크를 놓고 보면 이게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기술력이 있고 이것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직도 테크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보면 미국은 중국은 추격하는 단계지 미국을 추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력이 받치지 않은 경제력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반도체 전쟁에서 기술력에서 발목 잡혀가지고 이게 추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경제력의 그 뒷면에는 반드시 이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기술력을 베이스로 한 경제력이 잡혀지면 그것이 바로 금융력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금융 패권이 되고 그게 국가 패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그 금융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화폐량 또 각국이 그 나라의 밸류를 중요시해서 그 나라의 돈을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써주는 외환 보유고량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제의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이 14억의 손으로 운동화 만들고 이쑤시개 만들고 마스크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선진기술 테크에서 그것을 리딩하냐 못하냐는 건데 지금 1977년 이후로 이제 뭐 주가들이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이게 테크입니다. 근데 지금 테크가 이게 뭐 누가 주도를 했냐고 보면 중국이 주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중국은 다 팔로워일 뿐이고 이 리딩한 것은 100% 미국이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추월하지를 못하면 경제력을 추월하는 것은 이제 어렵고 네. 경제력을 이걸 추월하지 못하면 금융력을 가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월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이 금융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그 힘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로 이 달러를 견제한다? 이거는 어차피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1875년 이후로 그 전 세계 기술 주기의 변화인데요. 네. 지금 빨간 색깔이 뭐냐면 중국의 미국 대비 GDP 비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 GDP 대비해서 한 70% 정도로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역대로 보면 지금 5번째 기술 주기가 왔고 지금 미국을 중국이 추월하려고 하면 6번째 기술 주기에서 미국을 추월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것은 또 일본처럼 이게 70% 갔다가 밑으로 꺾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구조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도 뭐 중국의 견제를 엄청나게 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이 기술력에 여기다가 이제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역 전쟁, 다음번에 보여지는 기술 전쟁과 금융 전쟁.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미중의 진짜 그 진검승부를 하는 네. 이제 전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그런 어떤 기술력의 현재 차이를 좀 대변해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 미국의 이 달러 패권에 지금 상태에서 그 결제 규모에서 20분의 1, 외환보유고에서 30분의 1, 그리고 경제력에서 70% 이거 갖고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달러 패권을 이기려고 한다, 이러는 것은 넌센스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다. 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적어도 1단계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적어도 2030년 앞으로 10년 정도의 뒷얘기이지 네.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미중 전쟁 관점에서 이 디지털 화폐의 굴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보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할 이 수혜주에 관한 얘기를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